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한 키위 과일 보호단체는 머드 축제를 위해서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진흙이 구제역 감염이 우려된다는 업체들의 반발로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키위 프루트 클레임의 존 카메론 회장은 1차 산업부가 진흙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위험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문의했습니다. 카메론 회장은 한국에서는 최근 구제역이 발병한 적이 있어 진흙을 수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토루아 의회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 한국에서 들어오려던 진흙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지불된 9만 달러는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토루아 의회의 머드토피아 페스티벌 담당자는 이 행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라와 파크 경기장에서 수입 진흙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드토피아 관계자는 한국 보령에서 열리는 진흙 축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화장품 그레이드의 한국산 진흙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서는 로토루아 행사에 대한 내용과 판촉을 해주기로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학협회는 슈퍼마켓에서 값싼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협회는 알코올 때문에 도로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가정폭력과 간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학협회의 케이트 회장은 호주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싸구려 술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의학협회는 뉴질랜드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모든 슈퍼마켓에서 일정 가격 이상의 술을 판매하도록 하고 높은 세금을 매기고 술의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용 채취 기간이 끝나면서 녹용값이 2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녹용값은 평균 킬로그램당 120달러였으나 올 들어서는 95달러에서 1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녹용의 주요 시장은 한국과 중국인데 지난 6월 말까지 5,940만 달러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은 작년에 녹용에 대한 규정을 농업 부산물에서 중국 전통 의약 원료로 바꾸어 수입업자는 의약품 가공이나 무역 허가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녹용을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녹용 판촉 담당자는 이에 따라 중국의 녹용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주저하고 있고 녹용 가격도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차 산업부는 뉴질랜드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소에 대한 질병이 사우스 캔터베리 농장에서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에 대한 질병은 마이크로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지는 않지만 유방감염, 폐렴 그리고 관절염 등 가축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 150마리 중 1마리 비율로 지금까지 14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인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 소들 간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나 우유를 짜는 장비에도 감염이 될 수 있어 관계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이 질병이 어떤 경로로 뉴질랜드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가축 농가가 우려하고 있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수의협회는 1,000마리의 젖소 가운데 150마리 정도가 감염됐다고 말했는데 와이마트에서 800두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한 양축 농가는 이번 기회에 1차 산업부의 확실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건설 교육 제공업체는 앞으로 2020년까지는 건축업계의 기술 인력이 부족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택건설 산업훈련기구는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견습 과정을 마쳤지만 앞으로 수만 명의 기술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기구는 이러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수년간 건설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건설업계는 앞으로 5년 동안 퇴직자나 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과 신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6만 5천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건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 공기도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클랜드 지역의 도로와 철도 건설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교통부 장관은 오클랜드 의회와 함께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교통 프로젝트에는 남부 오클랜드의 밀로드 간선도로, 북서부 버스 전용도로, 아메티 하이웨이와 버스웨이, 남동부의 자전거도로, 파파쿠라에서 푸케코해까지의 철도 전철화, 위리에서 웨스트필드까지의 3차 레일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리지스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10년간 실질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오클랜드 교통 혼잡으로 매년 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오클랜드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거프 오클랜드 시장은 이러한 발표를 환영하면서 오클랜드의 교통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스카이타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1,5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카이타워는 오클랜드의 상징이자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지금까지 주요 행사 시 100여 차례 불꽃놀이를 치루었습니다. 스카이타워는 20주년 기념으로 지난 3일 하루 동안 모든 방문자를 무료로 입장시켰습니다. 스카이타워는 당시 최고인 15,000입방미터의 콘크리트와 3,000톤의 철강재가 사용됐습니다. 스카이타워는 완벽한 수직 수평선을 맞추기 위해 레이저 빔을 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타워는 완공까지 2년 이상이 걸렸고 플래처 건설은 세계 최초의 공법인 점프폼이라는 자체 상승 기술을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스카이타워의 지반은 지하 13m까지 내려가 있고 시속 200km의 바람과 진도 8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997년 8월 3일 레이저쇼로 오프닝 기념 행사를 했고 82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타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맑은 날에는 북쪽의 레이반도, 그레이트 베리어 아일랜드, 서쪽의 와이타케레 레인지스, 남쪽의 봄베이 힐스에서도 스카이타워를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타워는 높이가 328m로 건설 당시 세계 10대 고층 빌딩에 속했으나 지금은 23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세계대회를 앞두고 뉴질랜드 국내 선발전에 한국 교민 유아이린 양이 최종 선발전에 올라왔습니다. 최종 선발전은 8월 12일 오클랜드 스카이시티 극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유아이린 양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아이린이고요. 저는 지금 오타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입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18살에서 28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뉴질랜드는 국내 대회고요. 미스 유니버스 뉴질랜드에서 뽑히면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미스 유니버스를 나가요. 이제 미스 코리아 진이 미스 유니버스 나가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1인자가 이제 미스 유니버스에서 뉴질랜드를 대표합니다. 미스 뉴질랜드 심사 기준은 일단 50%는 투표로 되고 나머지 50%는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은 저희가 EC라고 Entrepreneurial Challenge라고 하는데 그 뉴질랜드의 The Variety Children's Charity라는 후원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펀레이즈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당일날의 워킹이나 공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제 그날 당일날 1등이 뽑히죠.
미스 뉴질랜드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건 딱 한 번 있어요. 한국 분들 중에선 파이널리스트로 뽑힌 건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 사귀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제 말 그대로 컴포트 존 밖으로 나가는 기회라 생각해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중간에.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파이널리스트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패션쇼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소 협찬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 좀 조그만 이벤트들이라도 이제 그 펀드레이즈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열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더니든 몰에서. 그리고 또 베이크 세일을 위해서 이제 치즈케이크 만들어서 이제 사전 주문 받고 파는 걸 했죠. 제 용모 중에서 가장 자신 있다 생각하는 부위는 눈?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특이하고 싶어서 아직 쌍꺼풀 수술은 안 할 예정입니다. 저희 8월 10일 그랜드 파이널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투표해 주실 수 있으시면 꼭 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 페이스북 공인 페이지에 투표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투표가 유료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고 그러시다고 안 해주시는데 조금만 시간 투자해 주셔서 진짜 오늘 커피 한 잔을 저에게만. 그리고 투표는 한류문화원 웹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인은 하루 평균 37티스푼 분량의 설탕을 먹고 있는데 이는 권장량의 6배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대학 의학연구소의 마이크 베리지 교수는 뉴질랜드인의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6배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설탕은 빵이나 크래커, 비스켓 등의 거의 모든 음식에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교수는 뉴질랜드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설탕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의 6배에 달하는데 만약 권장량대로라면 아침밥을 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교수는 100ml의 요거트에는 코카콜라 한 병에 들어있는 설탕과 같은 양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설탕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설탕 소비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설탕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소비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리 브라운리 외무장관은 뉴질랜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제재 조치 강화를 즉시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석탄, 철, 납 그리고 북한인의 새로운 고용을 금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또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북한을 돕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 투자는 물론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리 외무장관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의에서 뉴질랜드가 새로운 제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리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현재 정책을 수정하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뉴질랜드는 유엔의 제재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의 문화축제 멀티컬처럴 엑스포 2017이 지난 6일 마운트 이든 전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오클랜드 멀티컬처럴 소사이티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칠레, 스페인, 타이완, 러시아, 스리랑카, 프랑스, 이란, 불가리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등의 커뮤니티가 참가해 자신들의 춤과 노래, 민속놀이, 음식 등을 선보였습니다. The Multicultural Expo started 9 years ago because we saw the need
of the community to sh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that people can join on it, especially when you come to this country and you want to keep with your roots. So that's why we started.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변화든 약간의 위험은 따른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늘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위험이나 대가를 치르기는 싫어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